일단 나무가 주인공인 전시면은 나무가 굉장히 돋보이거나 아니면 형태적으로 돋보이는 아까 그 나뭇잎 같은 기물 같은 거를 할 텐데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주장하지 않는 형태로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타원형이나 사각형 형태로 이게 기본적인 기악 형태로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잔잔한 나무들을 쓸 거예요. 그 너무 튀지 않는 나무들로 채도도 좀 낮춰주고, 그리고 모리아 작가님 이번에 기물 보니까 굉장히 묵직하고 뭔가 이렇게 덩어리감이 느껴지는 거여서 나무가 또 무거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물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슬림하고 오히려 유리가 좀 더 가볍고 얇고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걔가 묵직하니까 나무가 더 오히려 얇고 뭔가 예리한 그런 느낌을 대신 가져가면 오히려 조화롭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나무를 깎다 보면 잘 안 깎이거든요. 힘이 엄청 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힘을 덜 들이고 깎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 내가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이 방향으로 깎을 때랑 다른 방향으로 깎을 때랑 힘이 다르게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관찰하다 보면 이 방향으로 했을 때는 같은 힘인데도 더 쉽기도 하고 혹은 더 곱게 고운 표면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거에 따라서 칼의 방향을 다르게 이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나무라는 재료가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르는 거는 요만한 토막이지만 이 토막이 전체 큰 기둥 나무에서 어디쯤에 있었던 나무인지를 생각하거든요. 이게 딱 세워서 단면을 보면 그 나이테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를 대략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치 나무에 잘린 단면을 보면은 제가 마치 신의 입장에서 어떤 존재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착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 나무가 자라온 세월들을 단면을 한눈에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깎다 보면 여기에 뭐 가지가 지나갔고 여기는 이렇게 휘어서 갔고 그런 거가 다 읽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시간을 초월한 신의 입장에서 나무의 일생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고, 그런 나무의 존재를 제가 의식했을 때 함부로 기계로 탁 쳐내는 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도 역사를 가진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 결을 좀 쓰다듬는 형식으로 깎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 방향으로 카빙을 하는 결과가 이제 지금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나무는 자잘한 칼로 이렇게 텍스처를 내면서 깎았을 때 예쁜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큼지막한 칼로 듬성듬성 했을 때 그 가장 드러난 멋이 생기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는 텍스처는 그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바뀌고, 이제 많이 만들려고 하면 결 방향으로 깎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결 수직 방향으로 텍스처를 크게 내서 하면은 이제 빨리 할 수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이 나무를 최대한 들여보는 작업을 내 앞으로 일생에서 그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이 작업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나무를 좀 더 살펴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막 판매하려고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이 저 내면의 탐구의 과정이에요. 이 작업 자체가. 그 나무랑 저와 대화하는 시간. 그 결과가 이제 카빙 어떤 기물이 나오는 건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 너무 좋아하고 캠핑 가는 거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나뭇잎 수집하고요. 나뭇잎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아까 그 햇빛 해질녘에 해가 거의 넘어갈 때 그림자 길게 들이오는 그 시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창에서 이쪽이 서양이에요. 그래서 해가 저녁 때 이렇게 깊게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아까 앉았던 자리에서 차 마시면은 이 수증기가 그 들어오는 빛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시간 좋아하고, 그리고 제 작업의 영감 같은 경우는 다른 소재의 작가님들 작품 보면은 만들고 싶은 게 떠올라요. 예를 들어 도자기, 아니면 저런 얼마 전에 구매한 저 대나무 바구니 바스켓, 이제 저런 거 보면은 그 되게 결이 화려한 특수목으로 작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저기 뒤에 이제 그 장작가마로 한 저 붉은빛 도는 기물들 있잖아요. 저런 거 보면은 검붉은 나무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검붉고 화려한 나무들 같은 경우는 결이 막 이렇게 굽이쳐가지고 카빙을 하긴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 분야는 아니지만 저걸 떠올리면서 아, 그럼 이런 쉐입에 칼은 최소화하면서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막 떠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일에 있어서는 제가 제한을 두진 않는 편이에요. 어떤 거는 되게 찢어질듯이 거칠게 표현하는 게 있고, 어떤 저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곡선을 살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영감에 따라서 좀 작업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잔잔하게 깔리는 배경이 되는 기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자기주장하지 않는, 그리고 약간 좀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근데 이 세계에서 주인공이 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무는 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나무가 가진 그 껍질이라던가 그런 독특한 질감 있잖아요. 광택이 좀 적고 약간 자글자글한 그런 질감적인 표현을 하려고 이번에 껍질 부분도 넣고 갈라진 부분도 넣고, 그래서 그 약간 진짜 원래 자연이 그냥 거기 배경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그 되게 자연적인 질감을. 네. 그래야지 그 그림이 완성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라인을 살린다던가 그러면은 좀 조화롭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은 크기가 제일 중요하고, 이 나무로 트레이나 어떤 걸 만들 때 이 크기 1cm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기물의 사이즈가 있고 거기에서 형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게 즐거움이고, 아까 저 이렇게 얹어가지고 스케치 했잖아요. 그거 배열해서 스케치 하는 것도 이번에 이 모리아 작가님 기물이 아니면 저런 형태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이게 높이가 아주 이렇게 높게는 못 나오고 한 요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상상하기로 단조 작가님이 이 사이에를 어떤 높이로 할까, 낮을까 높을까, 감싸는 걸까 그냥 끼우는 걸까, 이제 저는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건 아니까 어떤 게 나올까 이렇게 궁금하고, 어떤 얇기로 해서 비치게 할 건가 아니면 도톰하게 할 건가, 그러니까 궁금증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기물들의 레이어가 쌓일 것 같아요. 이렇게 트레이가 있고 보관함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단조 작가님 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위로 뭔가 개환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같이 보이는 풍경. 사실 지금은 상상이죠. 각자 작가님들이 어떤 거를 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이 스케치 하는 거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저 형태는 똑같은 비정형이어도 이런 건지 뭐 이런 건지는 다 그 이유가, 곡선마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크기가 나와서 하는 거니까 너무 이 작업이 제일 재밌어요. 평소에는 그냥 제가 이제 기물을 사면은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놓는데,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어진 그게 아니고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리고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근데 이거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 이 조합은 여기가 아니면 살 수 없네가 되는 거잖아요. 이 구성은. 그래서 보는 재미,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걸 거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딱 이번에만 볼 수 있는 그림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좋죠.